저는 오늘, 그래서 아마 오늘 웃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뭔가 그 시험장 안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정말 그 공부한 걸 다 마음껏 펼치지 못한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그게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긴 인생에서 보면 오늘 하루는 그냥 조그마한 한 점에 불과한 하루인데, 우리한테 1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650 며칠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카운트해 오지 않았지만, 그것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긴 인생에서 1년, 2년은 점이에요, 점. 그죠? 몇십 년 살아가는데, 그렇죠.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안에 1년, 2년 한 점에 불과한 연장선에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 인생을 바꾼다는 말에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말이 그냥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이제 크게 가슴 깊이 못 느끼는데, 저는 오늘 어떤 한 힘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죠?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왜 빨간머리 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늘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순간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람의 길을 정말 많이 바꿨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 예로, 하이디빙에 오면 우리 책 읽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우리도 이제,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하다 고등학교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줬던 책이 있었는데, 그 대구 출신의 변호사, 아주 유명한 변호사, 그러니까 원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교에서 일진이었고, 심지어는 뭐 깡패라는 얘기까지 진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책 한 권으로 자기도 인생을 바꿨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나니까 또 책을 쓴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책 읽고 누군가가 이렇게 산 사람도 있네 하고.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깡패처럼 살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다시 신혼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변호사가 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는 지금 그 굉장히 유명한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옛날에는 공고를 나와서,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영접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공으로 살고 있을 때, 그러면 직장 마치고 힘드니까 맥주 한잔하고 사는 게 맨날, 퇴근하면 맥주 한잔하고 자고 또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맥주 마시고 책을 한 권 이렇게 우연히, 원래 책 읽지도 않는 사람인데 우연히 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마침 또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사람도 공고 출신인데, 근데 거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사표를 딱 내고요. 그때부터 자기도 공부를 해서 인생을 바꿔보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돼 있거든요. 자기도 로스쿨 가서 해야지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또 책을 낸 게 있어요. 그분도. 그래서 그 한은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책을 내주는 이유는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 책을 읽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먹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런 책 한 권으로 마음을 다시 먹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요,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계기가 돼가지고 또 인생을 다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한 편 보고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시 먹어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또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원래 친하지도 않았는데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밥을 먹을 모임에 갔다가, 그 사람은 당사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에 마음을 다시 먹고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그래도 가장 자기 혼자 마음을 먹고 변한 케이스는 뭐였죠?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책을 써라 그래요. 또 왜냐하면 당신도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인생이 변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책 쓰기가 쉽나요? 저도 지금요 목표가 있어요. 책을 하나 내기가. 그런데 참 이게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이만한 두꺼운 책이 되려면 얼마만한 글밥이 돼야 되는가가 이제 상상을 하니까. 근데 저 혼자 우리가 하이리빙 만나서 살아오면서 아이들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낼까? 저는 진짜 그건 내고 싶거든요. 우리 아이 둘이가 인정만 하면 아주 너무 감동적이고, 그 편지글을 볼 때마다 제가 쓴 것, 제 아빠가 써준 글, 또 그 글을 보고 아이들이 써준 거, 우리 생일에 아이들이 저희한테 준 거,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생일에 보낸 편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해를 더해갈수록 우리가 하이리빙 안에서 저희 부부가 있다 보니까 느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생일날 이렇게 손으로 써주는 그 편지의 글들이 남달라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제 저희는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눈물을 글썽이면서 편지를 받고 생일날 우리 편지를 기다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다 모아서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내면 좋겠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하는데요. 제가 동의는 아직 못 받았지만 제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하이리빙 사업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멤버십을 쌓는 일이고,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재정적, 경제적, 인사도덕을 만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되는 것 같지 않고 내 변화를 내가 못 느끼고,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먼저 사업하신 선배 사업자분이 보기에는 저분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이게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제자리 같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근데 남이 그 사람을 보면 진짜 많이 변했고 정말 부럽고 와, 잘 돼가고 있고, 진짜는 뭐냐 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데, 이 마음가짐이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제가 그런 걸 책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아, 결국 지나가는 과정이고 또 마스터가 되고 하이마스터가 되고 자이언트가 되면 또 그때 겪는 그 크기에 맞는 또 변화가 성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또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을 해가느냐, 그 자리에서 또 멈추느냐, 이게 굉장히 달라져서 적어도 저희가 임페리얼까지 왔으니까 그때까지 왔는 과정들은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잠깐 만나서는 너무 이 스토리가 기니까 풀어내다 보면 빠진 것도 있고 그때 감정에 충실해서 더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담백하게 쓰면은 초보부터 임페리얼까지, 그래서 아니면 오너로 가면 쭉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오너 사장님이 쓰신 한 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또 색깔이 우린 다르니까,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런 얘기들을 써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또 왜 더 용기를 받았냐면, 이제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쭉 말씀드린 내용의 전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늘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재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벌어서 더 많이 나눌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큰 뜻이 있는 분은 그렇죠. 또 그렇게 나누는 생각을 못한다 해도 물질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학문의 그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계속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멈추냐 하면 자기 만족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이제 다 했다, 다 배웠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늘 만족이 없어요. 계속 아마 눈을 감을 때도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나눴으면, 더 많이 사랑했으면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뒷면에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무슨 일이,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정치가, 키케로, 줄여서, 이분은 로마 시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키케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참고로 제가 이거를 저작권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책은 뭐 누가 특별한 사람들이 내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잡것들의 정의가 너무 재밌어요. 잡것, 그럼 굉장히 저속한 표현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캐고르가 말했던 잡것들이 누구냐 궁금하시죠? 우리 이런 표현 쓰면 저 사람 참 매너 없다, 언어의 선택이, 언어의 이 격이 좀 떨어진다고 표현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거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키케로가 말했던 작가들은 이런 대단한 분들이에요. 모비딕이 쓴 유명한 책이 뭐죠? 백경? 맞나요? 또 봐야 돼요. 컨닝 좀. 잠깐만요. 아, 맞네요. 맞네요.
예, 백경이라는 책이 모비딕 영어로 모비딕이라는 저 허먼 멜빌이 쓴 책이 백경이라는 모비딕이라는 책이 있고 카프카가 쓴 성이라는 저 유명한 책이 있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과거가 어땠냐면은 아까 키케로는 굉장히 부자 집안의 철학자로 이렇게 나왔지만 저기 허먼 멜빌이나 아니면 프란츠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키코르가 잡것이라고 말할 만한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글씨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은 어떤 어부였고, 또 한 사람은, 이거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공이었고, 또 찰스 디킨스 같은 이런 분들은 13살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가장이 돼서요. 엄청 생고생.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환경에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작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낸 이런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키코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잡것들이었던 거예요. 뭐 용접공이고 그죠? 배에 어선이고 배수리하는 사람들이고 선적공이고 그 다음에 막 그 장사 막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컸던 이런 환경들이 다 아닌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다 대작을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말은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이 키코로가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 그런 대작들이 나오고 나니까 우리한테 사고의 전환주를 명마련을 했죠. 작것들이 아니고야 누가 책을 내랴. 그래서 사실 앞에 거는 반어법이었다. 오히려 고상하게 앉아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요. 이렇게 정말 왜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이 철학적 사고만 했는 사람들이 쓴 책은 죽은 책. 저렇게 왜 환경에서 정말 인생에서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로 나온 책이 진짜 명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책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작것들이다. 그래서 작것의 정의가 바뀌었죠. 누구냐?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자기를 넘어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작가, 제대로 된 작가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키코로가 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만 들으면 아니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지만 이제 저도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책을 내고 싶다 생각했냐면 그 많은 겪었던 이 산전수전의 일들을 그죠? 저도 작가니까 이 키코르가 말했잖아요. 그런 여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책을 낼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지만 환경에서 뭐 내가 꼭 국문학과를 나왔거나 글 쓰는 있잖아요. 작가의 길을 밟아야지만 책을 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굉장히 많았다. 책 낼 수 있어요. 내야 돼요, 실제로. 왜요? 많은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나의 어떤 한 스토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한양대 교수님부터 대구가 나온 변호사 장성수 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책 한 권으로 변해왔죠. 그리고 진짜 실제로 마음먹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하다 보면 이론하고 현실은 다를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하이리빙 사업을 짠 시작해보면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겨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 주제는 오늘 작가가 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요게, 부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남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큼, 그죠? 영향을 줄 만큼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성공시대라면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왜 쭉 자기의 성장 스토리를 다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귀하게 보였는데 저런 고생을 했고 저런 3번이나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섰고 막 그런 걸 배웠죠. 그죠? 그런 얘기가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의 풀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을 성공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다. 근데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남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다 어떻게 뒀냐면 긍정적인 부분에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차이점이.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사건하고 사고를 제가 아니고 어떤 교육공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건과 사고, 우리는 국어를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은 이거 되게 헷갈려 할 건데 한국인 중에도 알긴 알겠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사고하고 사건 차이. 그럼 사건
알겠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예로 내가 집에 갔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갑자기 나를 콱 물었어. 아니면 길을 가다가요. 저도 진짜 길 가다가 우리 큰애 이렇게 배에 있을 때 어떤 진짜 지나가는데 걔가 저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박지영 사장님이 정말로 혼냈는데 그거는 사고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물리면 그 사고예요. 근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를 문 개가. 그래서 박지영 사장님이 마음을 먹고 저 개를 복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심하고 달려가서 개를 뻥 찼다. 이건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고와 사건의 차이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을 사고하고 사건으로 한번 비교해보자. 혹시 사고로 결혼하신 분? 사건이 돼서 결혼하신 분? 진짜 많이 웃었는데 저도 제가 사고 같으면 어떨까요? 난 가만히 있는데 내 첫눈에 반해서 내 쫓아와가지고 그죠? 이게 사고로 결혼한 거죠. 그건 아니고 사건은 뭐죠? 작심하고 만났어. 지금 사건으로 결혼한 사람. 중매도 사건이에요, 사건. 작심하고 서로 결혼하려고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봤으니까. 어쨌든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차이를 알았으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이거죠. 자, 제가 요게 중요해요. 요것도 그림을 퍼왔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고, 저기 제가 개가 사람을 울면 사고고 사람이 개를 울면 사건이라 그랬죠. 그죠? 작심하고 가면. 근데 여러 사건 중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작정하고 뭔가 하다가 잘못된 경우는 다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런 사건 안에는 사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연이. 각각 사람들의 사연이 너무너무 많은 게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건입니다 하고 경찰서 가보세요. 이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그죠? 그래서 다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저기는 정말 사연이 많아요. 저 사연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배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보면은 이게 또 내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하는 여기 오면 사고, 아까 걔한테 갑자기 확 물린 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뒤에서 날라오는 돌로 내가 막을 수 없는 거고, 코로나가 확 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고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막 백신 맞기로 한 건 사건이라는 게 사건. 그런 것처럼. 근데 사고는 다시 바꾸면요, 요 한자가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힘,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사고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사고가 딱 생겼다는 거, 내가 오늘 이래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이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고 그것이 모여진 거라는 거 동의하세요? 맞죠? 정말 저절로 긍정이 돼요. 그리고, 그렇네. 어떤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에서 일어나는 변수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의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왜 내 차를 뒤에서 받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생각의 변화를 좋게 가져오는 사람과 왜 이렇게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 안에서의 내가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생각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저는 우리가 하이리미 쇼핑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녁 시간에 미팅을 시작했고, 또 낮 또 모여서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독여가면서 제가 만나고 있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같이 나누기 시작했고, 그쵸? 그리고 오늘도 강사님하고 저하고 박건희는 아까 그랬죠, 그죠?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 확진자 옆에 있었던 애들을 검사하면 그 부모도 검사해야 되고, 그 부모하고 만났던 사람도 검사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줄줄이 알사탕처럼 우리는 늘 그런 환경에, 이 사건의 환경에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거는 우리가 면역 관리를 잘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집에 가면 손을 잘 씻고, 이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가급적인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이제 이게 원칙이잖아요. 안 가는 거는 이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방역하고 경제는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역을 풀면은 이게 코로나의 전파 속도가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또 묶으면 경제가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방역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경제를 살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이 사건의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인생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이리빙을 만난 것을 사고라고 보면, 내가 원해서 만난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 오늘 날 우연히 만났는데 그 선배가 얘기해줬어요. 내 후배가 얘기해줬어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대리점 하는 사장님이 전해줬어요. 이게 전부 다 사고예요. 만난 분들은 다 정말 우연히 내가 물론 그런 분도 있겠다, 그죠? 우리 오너 사장님 한 분은 신문에서 보고 찾고 있었다가 찾아갔다 하셨잖아요. 그분한테는 사고가 아니고 처음부터 사건이네,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우연히 들었지만 내가 뭔가 작정하고 알아본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정말 그냥 툭 하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건 누구죠? 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인생의 사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사건으로 들어오면 말 못할 사연이 뭐라고요? 많아진다고요. 사고에는 없는데 사고는 생각의 전환만 일어나는데 사건이 되면 이제부터 말 못할 스토리가 진짜 많아져요.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잠깐 좋았다가 잠깐 슬펐다도 많고 좌절도 했다가 작은 일에 너무나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도 얻었다가 이게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 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커지더라는,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자식이 많은 집이 진짜 왜 사연이 많다 하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그분의 가정이 굉장히 성공할 환경이죠, 환경.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대박을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각각의 자녀들에게 다 정말 사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는 사연이 많을수록 내가 정말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이게 오늘의 키죠. 자, 어떤 마음으로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주도에 막 그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한라산 이 턱부터 저기 꼭대기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고민이 그때 너무 많았대.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등산하면서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데 그날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니까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나무를 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신기하게 정상에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더 키가 작고 더 땅에 딱 달라붙어 있고 바람이 더 세지잖아요, 올라갈수록. 그런데 바람의 흔들림이 작은데요. 밑에 나무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바람이 점점 세지는 곳에 가니까 작고 딱 붙어 있고 땅에 붙어 있으면서 흔들림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역경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공감했던 거는 제가요, 진짜 부자들은 그 표를 안 내요. 부자다 말조차도 안 해요. 너무 수도분해가지고 제가 저 사람 그냥 사는갑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듣고 으악 하고 너무 멋지다. 너무나 정말 수도분하고 사람 편하게 해주구나. 진짜 꼭대기로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스스로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쓴 게 뭐냐 하면 그 강의를 제가 딱 듣고 저는 책이나 강의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흔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흔들림이 정상으로 갈수록 아까 없어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흔들릴수록 나중에 진짜 나이가 더 들어지거나 사람이 완성돼 가는 경지에 가면 어떠한 주변의 말이나 상황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오해받고 속상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완전 나쁜 사람으로 저쪽이 얘기하고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어떠죠?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때문에 괘씸하고 우린 흔들리죠, 그죠?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는 흔들려요. 고목은 안 흔들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죽은 나무는 맨 밑에 있든 꼭대기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밑에 있으면 더 흔들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작게 흔들리는 것 뿐이지 여전히 흔들리기는 흔들린다. 그렇지만 죽은 생명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희망이 없고 정말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문제가 없어. 그 사람한테 사고가 없는 거, 사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은둔하기 시작하죠. 그죠? 안 나오고 사람도 만날 필요도 없고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 이야기 했죠. 죽어서 올라갔는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믿는 거 손해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믿는 척이라도 하든지 믿는 게 유리하다. 저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흔들린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면 나한테는 문제가 왜 생기지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문제를 생기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왜 거꾸로 돌아갈까요?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정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막 잘못하고 있죠. 앞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그럼 이게 이렇게 가야 되네요. 한 번 더 보시는. 자, 제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계속 헷갈립니다. 여기는 그래서 요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요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만 결국 하이리빙 시스템에서 계속 처음부터 교육하고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원래 이 안에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를 같이 데리고 산다 했잖아요. 내가 어떤 순간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어떤 순간에는 부정적이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점점 내가 긍정적인 이 안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착한 늑대가 이렇게 더 커져서 한 긍정이 80, 부정이 20 되면 내가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다시 금방 긍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인생이 항상 흔들리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에서 흔들리는 게 당연한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무슨 말 해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흔들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김난도 교수님 말했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죠? 그 말이 차라리 저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흔들리고 고목은 안 흔들려. 고목은 죽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지혜를 얻게 된다고요. 아까 사고의 전환과 지혜가 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답을 찾아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내 소비자도요. 소비를 줄이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막 그런다. 그게 사건과 사고 안에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분명히 지혜가 있다고 봐요. 무슨 지혜가요? 저는 새롭게 이 유통에 오늘 오전 강의 듣다 보니까 빅블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빅블러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강의 들으면서, 오전 강의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은 경계가 없죠. 진짜 그 커피숍 이디야에서 삼각김밥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커피숍에서 삼각김밥이야? 이렇게 애들이 찾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디야 커피는 저 스타벅스 커피의 원두의 품질을 버금가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두 맛 되게 저도 그렇고 이 혓바닥이 보살이라 그러죠. 먹어보면 맛있다 맛없다를 아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그 하워드 슈월츠가 저는 몰랐는데 박지영 사장님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원두를 볶는 양에 따라서 더 볶으면 이게 물기가 날아가면 원두 양이 그람이 줄겠죠. 그죠? 근데 일반에서는 많이 팔려고 하면 약간만 덜 볶아도 원두양이 많아요. 같은 그람에 달면. 그럼 이제 많이 팔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맛있는 향이 날 때까지 볶기 때문에 커피 향이 좀 줄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그게 굉장히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디야 커피가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그런데 저처럼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인 매니아들이 이디야 커피를 우연히 이제 여기가 스타벅스가 꽉 찼기 때문에 우연히 그 옆에 가게를 들어갔는데 원두 품질이 그래서 이게 한 사람만 그러나 했는데 10명이 줄을 세면 10명이 다 스타벅스 커피보다 이디야 커피가 진짜 잘 만들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라떼를 마시거나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표가 나는데 이제 그만큼 좋은 품질의 원두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도 이디야 굉장히 좋아하고 이디야 커피 많이
가라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 체인에서 삼각김밥 만들었다. 이제 경계를 넘나. 지금 왜 그러냐면요. 스타벅스 20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스타벅스가 브런치 메뉴 만들고 아침에, 그죠? 아침 대용할 수 있는 죽 같은 걸 만들었어요. 한국식 메뉴에 맞는 호박 스프 막 이런 식으로. 변화를 지금 보세요. 식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레스토랑과 커피숍이 딱 짬뽕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빅블러인데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위생관리를 잘하고 위치가 좋고 직원들이 친절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도 되고 커피도 되고, 그다음 나는 커피인데 여기는 식사, 뭐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거죠. 게임도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골프장도 지금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스크린만 하던 사람이 인도어 바깥에서 하는 걸 원하니까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인도어하고 스크린이 같이 들어간 게 지금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도 애견 샤워하는 게 생겼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왜 애견 맡기면 반려견들 미용만 하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커피숍을 또 얹었어. 기다리는 동안 차도 마시고 수다 듣더라고. 경계가 막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이리빈 쇼핑몰이 왜 되냐 하면 정확하게 슈퍼마켓도 아니고 우리는 백화점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경계가 정말 엄선된 것들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 편하게 쓰는데 친환경을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사고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 있고, 아이템이 여러 개가 아니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하나가 들어와도 믿을 수 있고 검증된 게 올라온다.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박인 거죠. 그래서 빅블러 개념이 오히려 왜 광고 안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왜 여기 제품이 다 친환경인데 여기 거 쓰는 게 믿을 수 있다고, 여기서 소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여기 거 온우 쓰세요, 라파 이게 정말 이 염증 많아질 때 쓰세요, 공기 나쁠 때 여기 거 공기청정기 필터 믿을 수 있으니까 쓰세요 말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세리지 않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내가 느낄 필요 없는 게요. 빅블러 그러면은 거기 이데아가 김밥집 아니야? 이거를 의식할까요? 삼각김밥 하네? 뭐 이런 의식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은. 그래서 이런 빅블러라는 이런 설명으로 좋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밌어져요. 이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명하느냐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주는 에너지가 다른 거죠.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그냥 난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진화해서 이해한 걸 설명하면 돼요. 못 알아듣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밌네 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또 다르게 설명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내가 자세를 가질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너무 유명하죠. 우리 다른 강사님이 강의하실 때도 했고, 원작이 이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요, 감사함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사건과 사고의 연속인데 좋은 일이 많겠어요? 나쁜 일이 많겠어요? 우리의 기억은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일이 더 많이 막 이렇게 멘탈 관리 안 되면 그게 더 많이 자리 잡기 때문에 공포라는 게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를 더 많이 기억하고 감사한 걸 많이 기억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 공포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감사함이나 긍정적보다 그 공포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극복이 어려운 거지. 트라우마 극복이.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남기 시작해요. 실제로 굉장히 사건과 사고가 더 많은 상황에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일이 훨씬 많이 더 횟수가 많아지고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사셔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부모님도요. 저는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 부자가 아니라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교육을 많이 안 시켜줘. 그런 소리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또 없다 하잖아요. 부모님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그게 맞아요.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자기가 낮아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말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일기를 쓰고, 그리고 감사한 일을 메모하고, 나의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쓰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의식하면, 왜냐면 이게 길을 낸다 그러죠. 우리가 결을 만든다. 내 삶의 결을 만든다. 저는 하이리빙 와서
처음에 제가 누군가에게 하이리빙 쇼핑몰 얘기할 때, 아, 사람들이 여기서 바깥으로 하면 내가 무슨 물건 파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내가 공부가 덜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쇼핑몰의 제일 큰 특징이 뭐죠?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제대로 된 제품을 쓰기를 원하고 안전한 제품을 쓰기를 원하는 소비자 동아리가 주인이에요. 회사는 그걸 서포트할 뿐이죠. 회사도 우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나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윈윈이 되죠. 왜 우리는 공동구매를 하기 시작하면 좋은 제품 싼 가격에 쓸 수 있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그걸 몽땅 잊어버리고 내가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무리 말해도 하이리빙에서 안 쓰고 밖에서 쓰는 것 같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패스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만나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고 하이리빙의 새로운 아이템을 얘기하되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고요. 내가 알려주는 게 내 일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한 1년 넘게 못 봤던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으니까 제가 다음날 약속을 바로 했죠. 그리고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날 때, 1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제가 라파, 염증이 많은 나이니까, 그래서, 1년 만에 만났는데, 이거 주려고 내 만나려 했나, 그쪽이 생각을 할까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딱 만나자마자 했는 말이 뭐겠게요? 언니. 제가 제일 안 되는 말이 언니예요. 저는 여자 연재가 저밖에 없어요. 언니 말이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는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배님보다 언니가 아까우니까 언니라고 하면서, 이거 내 직업병이에요. 제가, 첫 마디가. 직업병. 제 직업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필요하고, 이게 몸이 안 좋은 나이에 이번에 백신 맞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거 쓰니까 다들 좋았는데 1년 동안 내가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내 기억에 안 쓰고 있다는 게 기억이 있으니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업병인데 이건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서 안 쓴대요. 그럼 이거 꼭 읽어보라고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주고 먼저 이거 대학병원에서 했고 짧게 제가 3분 이야기 해주고 꼭 필요하니까 난 이건 추천한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어떻게 지냈는지 커피 마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헤어질 때까지. 그 다음도 얘기도 안 했고 갈 때 오히려 꼼꼼하게 읽어본다 했는데 제가 왜 좋겠어요? 그 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가 제 마음이에요. 안 써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있다는 건 알고 있어서 나중에 혹시 몸이 아프면 제가 한 말이 기억나면 좋잖아요. 지금은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더라도. 그래서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주면서, 근데 이제 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거 줘서 괜찮겠나,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 내 마인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런 생각 안 해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제 강의, 금요역사장 강의 들어보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도움 준 거를 좋게 생각해야지. 왜 내가 도움 준 거를 내가 내 가치를 떨어뜨리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나머지는 상대방의 몫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이리빙 만나서 이렇게 좋은 제품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거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즐겁고 재밌게 하려면 도와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의 횟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책이 읽었는데 너무 좋다. 5사람에게 책을 이야기해줘요. 사든 안 사든 나는 꼭 사라고 얘기해요. 안 읽어도 사놓기라도 하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먹어보니까 이거 봄뷰티가 너무 좋아. 막 머리카락도 힘도 생기고 그러면 내가 5사람한테 쫙 얘기하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내 혼자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하이리빙 얘기 안 해줬으면 나는 어떻게 알고 썼겠냐고요. 근데 나는 쓰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려니까 두근거린대. 막 시선이 걱정된대. 그럼 내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누군가가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걸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생각하는 방향이 내 삶을 바꾼다 그랬죠. 내가 누구를 도우려면요. 이게 긍정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부정적이면 자꾸 멈춘다니까요. 의식하고 계산하고 내가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이미지를 좋게 안 보는 거 내가 계산하는 거 내가 다치기 싫다는 내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싫다는 나의 계산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누구를 도우려면 그런 계산을 안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진짜 긍정적이고 이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면
내가 드는 계산을 다 잘라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나 열심히 도왔는데 진짜 내 마음 몰라주네. 내한테 아무것도 없네. 이것도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알려준 거를. 그 마음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거꾸로 저렇게 나오네? 이것도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지영 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상대가 어떤 반응이 오든 해석을 잘하면 된다. 내가 해석을 좋게 해보면 끝난다. 저 사람 나 비난하는 말 했는데 내가 해석을 나를 저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해석이 그러면 끝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 와 이거는 명언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해석이 중요하네. 내가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좋게. 그래서 내가 나아졌다고 해석하면 내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더 이렇게 매일매일 하이리빙에서 나아지고 있고, 우리가 보세요. 책을 읽죠. 맨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 에너지를 주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 수 없고,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안 들 수 없지만, 그거를 해석을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내가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소리를, 저는 사실 강의하니까 제가 더 좋아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한 게 듣잖아요, 제 귀가. 그러면 이 내가 그렇지 긍정적으로 막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게 일기 잘 쓰는 분들은 제가 왜 편지 썼다 했잖아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쓰고 아이들도 저희들한테 써주고 책으로 내고 싶다 한 거 안에는 잘 되는 모습들을 다 쓴 거예요. 주문하듯이. 근데 만약에 내가 일기를 매일 쓰는 게 안 되면 다이어리도 갖고 계시고 필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나의 메모장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써서 띡띡띡 보낸 분도 있죠. 그죠? 목표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주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다 저장됐다가 어느 순간에 쫙 하고 와요. 그래서 이거 내 일기장이나 메모장에다가 원하는 목표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왜 제가 살이 잘 찌니까 계속 몸무게 붙여놓고 건강한 모습 매해 목표에 그게 올라가. 1번이 건강이니까. 그런 거 붙이고 하게요. 그러면 그렇게 간다는 걸 아니까 방향이.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르쳐준 비밀의 이 노하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일기를 쓰고 지금 힘들다고 생각되고 다운됐다고 생각하면 특히 더 써야 돼요. 감사한 거 매일 찾아서. 이건 너무 많이 공개적으로 알려줬지만 실천을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실천을 하는 분들은 에너지가 달라요. 감사하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거를 또 쓰고, 내가 사람들한테 하이리빙 왜 하냐 생각해보세요. 하이리빙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근데 돈과 시간으로부터 행복하려고 하는 이 하이리빙이 일반 자영업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자영업자는 돈을 투자해서 유전파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전파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내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다 뿐이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투자하는 거예요. 유전파 하는 사람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요. 둘 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건 똑같다니까요. 이게 점포가 없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8시간씩 일하고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유점포나 무점포나 동일해요. 단 자본이 안 들어갔고 자본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그리고 자본이 안 들어갔지만 여기 안에는 내가 아이템 공부를 어떤 아이템들이 올라오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는 자기가 공부 안 하면은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두 차이인데, 나중에 영구적인 소득원이 되고 자유로운 거는 보면 모든 자영업자의 꿈이 뭐냐 하면 자기는 그냥 이렇게 수급하러만 왔다 갔다 하고 이 괜찮은 마인드 좋은 점장이 들어와갖고 매출을 팍 올려주기를 그걸 원하는 거지. 자기가 거기 막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이리빙이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정말 저절로 돌아가는 이 플랜을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본인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22일 날 김남은 사장님의 강의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책과 사람과 강의와 영화나 뭐 그런 데서 사람들은 다 자극을 받고 변화를 받는다. 또 그분의 강의에서 많은 또 분들이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한 권의 책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어떤 한 사람의 강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영화가 인생을 바꾸고, 그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제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거꾸로 돌아가도 됩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제목. 요거요. 요거.
마음가짐 인생을 바꾼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